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이루어질 것인가? 지난 주말 관심이 집중됐죠. 하지만 북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겠다면서도 사전 준비 작업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 올해 안에 올까요? 안 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올 것 같은 희망은 있는데요. 네, 조금 한 이틀 전보다는 조금 가능성은 줄어든 것 같은. 왜냐하면 청와대가 주말에도 이제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네, 나오는 얘기들이 북한과 소통은 하고 있는데 답을 갖고 지금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직 답변이 없다. 그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지금 날짜를 사실 정해놓고 그 날짜 직전에 발표하고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조금 늦더라도 답이 오면 조속히 준비해서 연내에 할 수는 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의 결정만 내려지면 연내에 개최될 수는 있지만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다. 그리고 김정은이 한 며칠째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추정되는 정황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결정을 최종 단계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이를테면 오늘 아침이라도 북한에서 연락이 오면 연락 오는 대로 발표하겠다. 네.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중반이나 이번 주말이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오겠다고 하면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프레스센터가 마련이 안 되더라도 프레스센터 없이라도 정상회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청와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12일에서 13일, 14일, 2박 3일간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네. 18일에서 20일까지 다음 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우리 측에서 특정 날짜를 북측에 제안을 했고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까지 오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뭐 정리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보십니까? 청와대는 구체적인 날짜도 얘기한 적 없다 그러지만 네. 17일이 김정은 위원장 7축이기 때문에 17일은 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아버지 제사 날에 외국을 방문한다는 건 좀 우스꽝스럽죠. 그랬으니까 12일에서 14일이냐, 아니 17일 날 기일을 지키고 18일부터 20일이냐, 아니면은 총화기간이라서 1년을 총 결산하는 내부 점검 회의들이 계속되고 신년사를 준비해야 되지만 한 27일부터 29일까지 오느냐, 네. 26일에서 28일이라든지. 그러나 이제 청와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번 주 말이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해서 26일에서 28일이라도 오겠다. 네. 그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속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청와대가 감추고 얘기 안 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감출 수도 없다. 왜냐하면은 결정해 놓고 우리가 본격적인 준비를 한다 그러면 북한에서도 사전 점검단이 올 테고 네. 그거는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오는데 그러면은 그 소문이 안 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경호하는 부대가 네. 내려와서 일단 뭐 살펴보겠죠. 그렇죠. 네. 당연히. 북한 측에서는 역사적인 서울 방문을 앞두고 가장 우려하는 것이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나 의전, 네. 안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호하고 안전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더한다면 김정은은 이제 북한의 지존이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모멸감을 느낀다든지 하여튼 무시당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평양에 가셔서 그런 상황을 당하신 적은 없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결례를 노골적으로 당한 적은 전혀 없었죠.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거의 신적인 존재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엄청난 결례를 당할 수밖에 없다면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 같은 것도 철저히 할 것이고 숙소나 이를테면 시위대와 격리 뭐 이런 것도 철저히 요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그 자체로서 역사적인 의미가 크고 네. 또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가 뭐 그 울림이 크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어떤 성과가 좀 나와야 되잖아요.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어떤 반응이라든지 계획들이 북한에서는 나와야 될 거고 우리 측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좀 해야 될 텐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결정이 늦어지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 자신의 결정이 늦어지는 건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도 약간 태도를 좀 누그러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북미 정상회담부터 먼저 해서 제재 완화 같은 걸 조금 얻어가지고 그러고 한국을 방문해서 좀 시간적 여유를 네. 가지고 준비를 잘 갖춰서 오면 여기서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대북 제재가 좀 완화됐으니까 네. 상당히 좋은 경협 같은 걸 받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한국의 보수 진영이나 보수 야당에서는 그렇게 환영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에 이제 평양 정상회담 할 때 정동영 의원이 이제 물어보니까 네. 제가 아직 한국에서 환영을 받을 만큼 큰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뭔가 자기가 비핵화에 대한 뭔가 양보 내지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협에 대해서 크게 얻지도 못하면서 비핵화는 조금 더 해줘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북미 정상회담부터 먼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미국도 약간 태도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아하.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경중과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사실 북한 지도자의 최초의 남한 방문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박항자씨 살해 사건이라든지 목함지뢰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남북 간의 관계가 발전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거든. 분명히 네. 있거든요. 오이사 조치도 있고 따라서 현충원을 방문하고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동안 남북 간의 경계선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숙고해왔고 향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다짐한다. 이 정도의 얘기를 말 사과는 아니지만 사과에 좀 더 좋지만요. 그런 정도를 해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는 남북 간의 제재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수순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지 않을까. 현충원을 가야만 국회에서 연설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부담을 좀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미국 내 분위기는 요즘 많이 네. 좋아졌잖아요. 존 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네. 대북 초강경파로 불리는 인물인데 네. 최근에 대북 경제 제재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요. 네. 여러 가지 좋은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존 볼튼 하면 그야말로 의시시한 그 네오콘의 대북격이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게 대북 제재 해제는 거의 금기어로 생각했는 사람이 북한이 비핵화의 성과를 보인다면 영어로 퍼포먼스인데 네. 성과를 보인다면 제재 완화가 아니라 해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엔 안보리에서 4년 동안 계속해서 북한 인권 문제 다뤄왔는데 이번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래서 의제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아주 강경파인데 지금 연말로 이제 그만두고 헤더 나워트 그 국무부 대변인 폼페이오의 측근으로 아무래도 대북 온건파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유엔 대사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이 북한으로 봐서 조금 더 기다리면 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아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굳이 여기서 나서서 양보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동안에는 서울 답방을 통해서 좀 더 비핵화 북미 대화에 유연한 태도,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의도가 있었을 텐데 네. 현재 상황이라면 좀 더 버티면서 한번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럴 김정은 수도 위원장이. 있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든 새해 초에 또는 뭐 2월 달에까지는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나오게끔 우리가 한반도 운전자론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서 조금만 더 양보를 양보적인 전향적인 조치를 김정은 위원장이 하도록 길을 열어주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길로 가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봄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협으로 네. 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이 없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좀 누그러져서 김정은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만 하면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남북 경협을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되면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청와대는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북한 이영호 외무상은 중국을 거쳐서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네. 이 몽골 방문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내년 1월이나 2월 초에 있을 예정인 2차 네.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혹시 몽골이 거론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네. 이런 차원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을 리용호가 만났기 때문에 네. 그 정보를 빨리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안 가고 몽골로 갔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베트남을 거쳐 시리아 갔다가 이제 왔거든요. 네. 베트남이나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 2월에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고 있고 세 군데로 좁혀졌다. 그것은 비행거리가 고려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에는 중국의 비행기를 빌려 타고 가서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상 인체 정보를 상당히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는 이제 중국 비행기 내가 직접 얻어 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몽골의 울란바토르가 굉장히 유망한 정상회담지로 지금 이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리용호가 갔기 때문에 울란바토르나 베트남의 한 도시가 네. 정상회담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북한 측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이번 주와 다음 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겠죠? 네, 사실 뭐 지금 몇 시간 있다가 발표가 될 수도 네. 있고요. 아니면 이번 주말에 발표되더라도 만약 이번 주 중에 수요일까지 발표 안 된다고 이제 금년내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 주말에 발표되더라도 크리스마스 직후에 또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약간 무리가 되겠지만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24일은 그 김일성 부인 김정숙의 생일이고 네. 그날도 굉장히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또 김정일이 총사령관 추대된 날이고 30일은 김정은 위원장이 총사령관 추대일입니다. 그러니까 26일부터 29일은 또 비어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현익 위원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